김 간호사님, 오늘 스케줄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무관심하신 거죠? 김 간호사, 그럼 오늘부터 관심 줄까? 원장님, 진즉부터 저 좋아하신 거죠? 이제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선생님? 저 그냥 하룻밤 가지고 넣은 거 아니죠? 김 간호사? 왜 날 못 믿어? 날 믿으라고. 시작은 평범한 하루였다. 한샘이 간호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늘 그렇듯 8시 50분에 출근해 병원의 전산 프로그램을 열고 진료 준비를 시작했다. 여긴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외부에서는 민망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실제론 치료를 받으러 오는 남성 환자들로 대기실이 꽉 찬다. 출근한 지 3년째. 하지만 매일 아침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긴장된다. 비뇨기과라는 특성상 환자들은 예민하거나 과하게 유쾌하거나 둘 중 하나다. 특히 젊은 남성일수록 수치심을 감추려 더 허세를 부린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정확한 의료를 전달하는 중재자에 가깝다. 세미 씨, 오늘도 환자 수 많네요. 요즘 젊은 환자들이 특히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 지연 언니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특히 저번 주부터 오는 그 여성 환자. 이하늘 씨도 오늘 예약돼 있어요. 하늘 씨. 아, 그 예쁘장하게 생긴? 왜 여자가 여기 자주 오지? 지연 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 말은 곧 뭔가 수상하다는 뜻이었다. 하늘 씨, 그녀는 유일한 여성 환자였다. 원래 여성은 남성 비뇨기과에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분명한 증상이 있었고 예약도 철저했다. 문제는 그녀가 돌아가는 시간마다 원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였다. 하늘 씨는 26살,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게 특징이었다. 처음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그 이후로 매주 한 번씩 예약을 잡아 도윤 원장님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나는 대기실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하얀 블라우스에 슬랙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무언가에 집중하듯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일반적인 환자와는 달리 너무나도 준비된 방문처럼 보였다. 이하늘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자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들었다. 안녕하세요, 하늘 씨. 네, 오늘도 그날처럼 부탁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울림이 있었다. 지극히 공손하지만 뭔가 친밀감이 섞여 있었다. 의료진이 아닌 누군가에게 건네는 뉘앙스, 그리고 그 말에 도윤 원장은 특별한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하지만 귓가에 하늘 씨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그날처럼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도윤 원장은 35살로서 서울대 출신 의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가졌고 외모 또한 모델처럼 깔끔했다. 환자들에게는 냉철하지만 정확했고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끔 그의 표정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 적이 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환자 기록을 보다 말고
가볍게 이마를 짚는 모습, 책상 위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몇 번 목격했을 때 나는 그가 단순히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가 하늘 씨를 볼 때는 무언가가 달랐다. 그날도 평범하게 지나갈 줄 알았다. 야근으로 병원에 혼자 남아있던 날 회의실에서 서류를 찾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원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하늘 씨가 원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엔 물기가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선생님,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져요? 저 정말 계속 아픈 것 같단 말이에요. 하늘 씨, 진료 외 시간엔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긴 병원이니까요. 도윤 원장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진료 중엔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 말은 명백한 유혹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걸까? 난 단지 간호사일 뿐인데 그날 이후로 그의 행동을 더 많이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하늘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엔 말수가 줄고 눈빛이 복잡해졌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고 나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게 단지 간호사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믿고 싶었다. 나도 그의 시선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 씨는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하게 친근한 척하며 말을 걸었다. 세미 씨, 원장님 좋아하시죠? 나는 흠칫했다. 아니요, 전 그냥 간호사일 뿐이에요. 그냥 느껴졌어요. 세미 씨가 원장님 볼 때 눈빛이 다르거든요. 마치 간절하다고 할까?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를 쏘아보는 듯한 눈빛을 남긴 채 가버렸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 내가 그렇게 보였던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병원장실에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도윤 원장이 특정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도윤 원장은 병원장에게 불려갔고 결국 진료 일정을 무기한 중단하게 되었다.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나는 입을 다문 채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날 밤 이도윤 원장이 나를 불렀다. 폐쇄된 진료실 안,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세미 씨, 당신이 본 거 있었죠? 네, 하지만 전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하늘 씨가 나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보다 당신을 더 정확히 봤던 것 같아요. 저를요. 하늘 씨가 당신에게 질투를 느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며칠 후 SNS를 통해 이하늘 씨의 계정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고백했다. 나는 관계에 중독되어 있었고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해외 클리닉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6개월 후 나는 병원을 그만뒀고 남양주에 있는 작은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진료 예약 가능한가요?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드니 이도윤 씨가 서 있었다. 세미 씨, 나 이제 그냥 사람으로 왔어요. 의사도 아닌, 원장도 아닌 당신이 내 감정을 이해해줬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치료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메일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하늘이었다. 이상하게도 최근 날짜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편지 아래엔 진료 기록 사본들과 함께 도윤이 과거 다른 병원에서도 한 차례 유사한 고발로 징계를 받은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삼각관계의 질투만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도윤 씨가 나에게 다가온 그 순간부터 모든 건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집어낸 내가 당신을 치료할게요. 그 말은 여전히 귓가에서 낯설게 맴돌고 있다. 끝인가? 시작인가? 그날 밤 하늘의 편지를 곱씹으며 나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 속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묵직했다. 진료 기록 사본, 다른 병원에서의 징계 정황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편지를 쓴 날짜 3일 전이었다. 왜 지금 이걸 보낸 걸까? 하늘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마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조종하는 연출가처럼 말이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도윤 씨가 언급했던 예전 근무 병원을 검색했다. 그리고 익명의 간호사 커뮤니티에서 과거에 그 병원에서 일했던 누군가의 익명 글을 찾았다. 그 사람 환자와는 아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여직원들 중 한 명이 사직하고 나서 원장도 조용히 떠났지. 그 후엔 다들 입을 다물었고 불길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도윤은 고발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 맞았다. 그것이 억울한 누명인지 아니면 진실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내게 과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을까? 하늘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는 솔직했는데 정작 더 오래된 과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며칠 뒤 내가 근무하는 의원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마스크를 쓴 채. 그럼에도 나는 직감했다. 이하늘이었다. 그녀는 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던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다. 세미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놀랐죠? 나는 단호히 물었다. 왜 다시 나타난 거죠? 하늘은 천천히 내게 한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도윤 씨, 완벽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병원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예요. 그 사람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들어보세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손에 쥐고 나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밤이 깊고 모든 불이 꺼진 집. 책상 앞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폴더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세미는 괜찮을 거야. 하늘은 제어가 안 돼. 언젠가 터질 줄 알았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세미만큼은 그건 진심이었어. 자기. 질투 안 할 거지? 이따 집에 들어가서 봐. 그건 어떤 또 다른 여자와의 통화 내용이었다. 나는 손을 떨었다. 그것이 도윤의 목소리라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경을 고백하듯 말하는 그 목소리는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집착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의도적으로 밀어낸 걸 수도 있다. 며칠 뒤 도윤이 나를
찾아왔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세미 씨, 주말에 시간 돼요? 드라이브 가요. 이제 여유도 좀 생겼고. 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걸까? 아니면 감정을 연기하는 또 다른 가면을 쓴 걸까? 도윤 씨, 우리 잠깐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기억해줘요. 난 처음부터 당신에게만은 진심이었다는 거. 나는 USB를 복사해 별도로 보관하고 하늘이 과거 치료받았던 정신과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단순한 집착의 피해자였던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을 할 만큼 냉정한 사람이었던 걸까? 그리고 도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아꼈던 것이 맞다면 왜 그렇게 많은 걸 숨겼을까? 며칠 후 정신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환자 기록 열람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한된 정보지만 하늘에 치료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반복적인 관계 집착 및 공감 능력 부족,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록 중 일부는 삭제 처리되었고 그 이유는 외부 법적 요청 때문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법적 요청. 그 순간 불현듯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 모든 기록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하늘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조작한 걸까? 그리고 다시 한 통이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무기명. 하지만 필체는 하늘의 것과 유사했다. 진실을 찾았다고 생각했나요? 아직 멀었어요. 당신이 사랑한 그 남자, 그는 이제 당신을 시험 중이에요. 그 안엔 도윤이 최근 근무했던 다른 지방의원에서의 또 다른 여성 직원의 사직서, 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직원은 2주 전 자택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 기사도 함께였다. 나는 싸늘해진 손끝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걸까?